이번 시간에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죠. 리포트 토대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믿고 가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리포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클리오 준비했는데요. 상상인 증권에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신규로 2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돌진하는 2023년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클리오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한번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죠. 저 역시도 클리오가 보유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브랜드와 채널 확대가 기대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거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이번 주라기보다는 12월 들어오면서 그리고 1월 들어오면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우리나라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굉장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벗게 되면 기초 베이스 화장품보다는 방금 말씀드리는 이 클리오가 가장 메인으로 팔고 있는 색조 화장품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 좋은 레포트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이제 잡았는데 현재 주가 기준 대비해서 약 36%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그러고 있냐면 H&B, 그러니까 헬스와 뷰티 쪽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색조 화장품 쪽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4분기보다 더 좋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화장품주들이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기업들이 왜 힘들었냐면 매장에 가서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은 화장 예전처럼 또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계속 안 닳고 남는 거예요. 네. 화장품들이. 그러다 보니 구매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점포에서 월세 내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인건비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이 매장들을 빠르게 좀 철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득이 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이 되며 클리오 혹은 화장품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 K뷰티 하면 가장 큰 고객,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인들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화장품의 열기가 예전만큼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K뷰티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놀러 오시는 분 혹은 따이공 같은 그런 분들이 대량으로 구매해 갔는데, 이제는 중국 자사 제품의 브랜드의 이 품질 자체도 많이 올라간 상황,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K뷰티가 중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조금은 밀리지만 새로운 신흥국, 베트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판매고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주요한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클리오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 실적도 견고했고, 방금 말씀드린 이 오프라인 점포 정리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매출처들이 이제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레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년에는 오프라인 매장 철수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올해는 새로운 신흥국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나라예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물건을 한번 배송을 시키면 아무래도 땅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물류 창고가 군데군데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물건을 주문하면 온라인 기준으로 최소 걸리고. 4일, 5일, 뭐 일주일도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버렸죠. 우리나라
쿠땡 브랜드처럼 네. 물류 창고를 엄청 많이 지었다 보니까 예전보다 물건을 온라인으로 사면 고객한테 배송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편리해진 거죠. 그렇죠. 사람은요, 한번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계속 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고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과거에 온라인의 매출이 조금은 약했던 나라들까지 온라인에서의 이제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본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주들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투자 아이디어는요. 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금액적으로 네. 아이디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리포트 발이라 그래요. 네. 아침에 리포트가 나오면 해당 종목이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클리어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의 시선이 테슬라의 호실적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보니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장대 음봉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 리포트는 좋은데 이거 우리가 좋게 봐야 될까 안 좋게 봐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지금 리오핀 관련주들이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 전기차가 강할 때 같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약할 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히려 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시속 게임 형태가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기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강한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는요. 15,000원에서 17,000원의 이 밴드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가격대에 내려와서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를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가격대인 22,000원, 25,0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타 다른 화장품주 안에서도 원픽으로 좀 말씀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 내용 저희 한번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는 믿어보자.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정상 환기 종목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올해에는 환기 종목이 만약 탈피가 되는 그러한 이슈까지 붙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두 차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믿어보자.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추가 전략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이제 기대감보다 실적에 집중이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네. 한번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분할 매수 접근을 좀 강조해 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리포트도 확인해 봐야겠죠. 준비한 내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제목은 패러다임 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로봇주 중에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 사업 부문 관련해서 주목해 볼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이 로봇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이 다소 침체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과의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좀 한번 발표를 하면서 많은 로봇주들이 오늘은 물론 어느 정도의 일정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곤 있지만 로봇주들이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다라는 힘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단순히 기대감 테마보다는 이제 실적을 동반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중에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S 오토메이션은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 사업부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사업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로봇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 쪽도 그렇고 현재 글로벌 시장 혹은 글로벌 산업 환경에 정말 밀접한 이야기들을 지금 주로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의 실적 성과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보다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 리포트 의견을 우리가 한번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 등 국내 이 주요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 회사에 우리가 주목할 점이나 또 RS 오토메이션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산업 이 패러다임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력을 지금 대체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속도를 정말 빠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RS 오토메이션이 로봇 모션 제어 사업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즉 제품을 만들 때 이제는 인간이 물건을 옮기거나 조립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로봇팔이 이제 물건을 옮겨주고 로봇팔의 물건을 조립도 해주고 그러한 이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현대오토에버 레포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했냐면 제조업 중에 하드웨어, 그러니까 부품을 원자재를 사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거든요.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모션 제어 쪽의 이 기능,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다 둘은 이제 솔루션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의 기대치 굉장히 높여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만 물건을 잘 팔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어야 돼요. 즉 수출의 이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이 그 기업 입장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이 로봇주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모션 제어기 중에서는 국내 1위라고 하잖아요. 네. 단 독보적인가요?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쪽에서 매출이 안 나와도 다른 쪽에서 매출을 또 메꿀 수가 있고 또 A와 B와 C와 D의 고객사가 한 번에 증설을 할 수도 있지만 A가 먼저 할 수도 있고 B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C는 또 한참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의 요소를 많이 이제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의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번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성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 하드웨어 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 쪽까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높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로봇주들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진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에 그럼 새로운 이 신선한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의 공장 증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실질적으로 실제 수혜를 크게 좀 받아볼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이 리포트 저희 믿어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RS 오토메이션뿐 아니라 로봇은요. 올 한 해 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연말의 성적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믿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로봇은 이미
시작된 주도 테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업이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순히 RS 오토메이션의 오늘 이 리포트만 믿어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대세죠. 로봇 그렇죠. 관련해서 우리가 좀 믿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줄 평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미 시장의 주도 테마 관건은 기술력이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리포트 체크해봤고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